우선순위를 매겨보자면 가장 중요한 건 논문 지도력일 것 같고요. 연구 의지 및 인건비가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교수님의 연차, 그 다음에 인품, 연구실 분위기, 그리고 임박사넷이라는 사이트를 가서 보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점점점이라고 돼 있는 게 있는데 할 말 하 아니죠. 제 생각엔 미국 대학원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교수의 역량만큼 중요한 게 교수가 연구를 가지고 있냐 아니냐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학원을 고를 때 지도교수랑 연구실을 찾는 과정에서 어떤 연구실을 골라야 나랑 가장 맞을지, 연구가 중심이 되는 일반 과정의 경우에 더 해당되는 말이고요. 대학원생한테 연구실이라는 존재는 아이돌들 있잖아요. 아이돌한테 기획사에 가까운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SM, JYP, YG 세 가지 기획사들이 각자의 장점이랑 단점이 존재하잖아요. 그것의 영향을 아이돌들이 되게 직접적으로 받죠. 3대 기획사가 막 좋은 시스템이랑 시설이랑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본인의 역량이나 스타성 이런 게 좀 부족해 보여도 일단 들어가서 데뷔만 하면은 인지도가 있는 가수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되기도 하잖아요. 대학원생도 좋은 연구실에 가서 좋은 케어를 받으면 그에 따라서 약간 되게 자동으로 좋은 성과를 내는 경우도 없다면 거짓말이죠. 반면 시스타라는 가수 있다. 좋은 기획사 출신의 가수는 아니었지만 빵 떠가지고 기획사도 그 덕을 엄청 많이 봤죠. 그 기획사에는 시스타밖에 가수가 없었잖아요. 팍팍 밀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런 영향을 팍 받아서 팍 빵 뜨기도 하고 이런 것도 대학원생한테 일어날 수 있어요. 비록 들어갈 때는 대형 기획사를 못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교수와 연구실 간의 합이 잘 맞고 좋은 시너지가 발휘되면은 좋은 성과를 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좋은 성과를 내면서 졸업을 하는 경우의 수는 다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김박사넷이라는 사이트를 가서 보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김박사넷이라는 사이트인데요. 교수님별로 연구실 분위기, 강의 전달력, 논문 지도력, 실진 인건비, 인품 이렇게 5가지를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지도 교수를 생각할 때 봐야 될 주요한 요인들이 이렇게 5가지라는 얘기겠죠. 대학원생이 교수에 대해서 한 줄 평을 남길 수가 있는데 익명으로 남기는 거기 때문에 꽤나 솔직한 평가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점점점이라고 돼 있는 게 있는데 할 말 하 아니죠. 제 생각에 근데 1개 정도는 무시해도 되는데 3-4개가 점점점이다 하면은 적지 않은 수의 졸업생들이 트라우마 같은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니까 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누구에게나 인기가 많은 연구실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공 자체가 인기가 있을 수도 있고 교수님의 평판이 좋을 수도 있고 모든 좋은 연구실에 제가 골라서 갈 수 있는 입장만은 아니잖아요. 뽑는 인원이 굉장히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모험 같은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잘 생각해서 전략적으로 따져보고 나라는 성향에 가장 맞는 상황과 교수가 뭔지 생각해보는 척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졸업 학점이 높지 않았고 원하는 연구 주제가 있었는데 그거를 다루는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지 않았고 마침 모교에 비슷한 분야를 하는 교수님이 새로 부임해서 오신 거예요. 그때는 모험인지도 잘 몰랐지만 모험을 해가지고 박사 때도 비슷하게 주니어 교수랑 일을 하게 됐는데 그거를 사실 겪을 당시에는 새롭게 겪는 일이니까 스트레스 받는 일로 겪어졌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다 예견할 수도 있었던 요인들이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앞서서 5가지의 대학원 지도교수의 덕목을 정리를 해놨잖아요. 논문 지도력, 인건비, 인품, 강의 전달력, 연구실 분위기 이렇게 5가지였죠. 2가지를 추가를 해야 된다고 봐요. 교수의 연차, 정교수인지 부교수인지 조교수인지 그리고 연구 의지도 중요해요. 이 연구 의지 같은 경우에는 인문사회 계열의 과정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선순위를 매겨보자면 단연 가장 중요한 건 논문 지도력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연구 의지 및 인건비가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교수님의 연차, 그 다음에 인품, 연구실 분위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강의 전달력일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하다고 꼽은 논문 지도력이라는 것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좁은 의미는 교수 자체의 논리력, 통찰력, 아이디어 도출 능력,
추진력 같은 거를 의미하는 것 같고요. 넓은 의미로는 교수님 자체의 여태까지 연구 실적, 외부적인 명망, 얼마나 바쁜지, 교수님이 개인사적으로 지금 힘든 일이 있는지 없는지까지도 되게 포함한 개념이 논문 지도력의 정의인 것 같아요. 일단 좁은 의미의 논문 지도력은 제 생각에는 교수님마다 되게 강점이랑 약점이 다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아이디어를 제시해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아이디어를 갖고 가면 논리 구조를 짜주는 그런 능력이 좋은 경우도 있고, 통찰력이 좋아가지고 생각지도 못했던 아이디어를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능력이 뛰어난 교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결과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추진력이 좋은 경우도 있거든요. 교수만의 장점이 있는데 그게 같이 일하는 대학원생만의 장점이 따로 있잖아요. 그거랑 상호작용을 해요. 예를 들면 교수가 되게 아이디어 제시를 잘하는데 학생은 그걸 정리해가지고 결과물로 잘 만들어내는 능력이 뛰어나다. 이러면 시너지 효과가 있겠죠. 근데 이게 이제 합이 안 맞고 서로가 잘하는 게 똑같고 못하는 것도 똑같다. 이러면은 약간 일이 진행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이제 개인적인 성향, 강점, 약점 이런 거를 분석함으로 인해서 내가 교수님이랑 어떤 상호작용을 하겠다라는 거를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셋이 있으면 거기서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논문이 될 만한 거를 찾아내서 논문화 시키는 그런 능력이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더라고요. 그 이후에 이제 체계에 맞게 일을 진행시키고 계획을 짜가지고 뭐 결국 논문이 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교수님이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같이 일하는 교수님이 그게 약간 이제 부족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 일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반면에 어떤 논문을 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틀을 러프하게라도 갖고 오면 그거를 구조화시키고 결국 논문이 내게 하는 그런 능력이 뛰어난 교수님이랑 일하니까 잘 맞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요인은 교수님의 학계 열정? 혹은 연구 의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외부적인 요인이든 내부적인 요인이든 교수님이 논문을 많이 내고 싶은 의지가 있냐 없냐에 해당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1년에 몇 번씩 해외 학술지에도 많이 내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질적으로 높은 논문을 소수로 몇 년에 한 번씩 내고 싶다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교수님이 본인이 빨리 실적을 많이 내야 되는 압박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교수님이 연구 의지가 없는 상황이면 학위 논문 이외에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수님이 은퇴할 때가 거의 다 돼가지고 논문 욕심 자체가 거의 없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교수님이 정년 보장을 갓 받으셔가지고 이제 좀 쉬고 싶은 거야. 그래서 돈이 많이 들고 막 모험을 해야 되는 연구 자체를 꺼려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교수님이 지금 자신의 연구 인생에서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판단을 해볼 수 있어요. 특히나 한국 연구실을 고를 때 해외 박사 진학을 하고 싶은데 석사를 가서 연구 실적을 쌓고 싶을 때, 그럴 때 중요한 요인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석사 과정에서 성과를 많이 내려면 교수님 자체가 논문을 내고 싶은 의지가 충만한 상태여야 해요. 교수님 자체의 그 논문 의지가 그렇게 많지 않으신 상태인데 석사생하고도 논문을 많이 낼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학위 논문이 될 석사 연구 하나는 뭐 논문을 낸다고 쳐봐요. 근데 그 외에 추가적인 연구는 교수님 자체가 이렇게 급하지가 않으면은 뭐 박사나 포닥이랑 같이 한 걸 내지 않겠어요? 왜냐면 그분들이 훨씬 더 경험도 많고 그분들 자체도 훨씬 급한 분들인데, 반면에 교수님 자체가 정년 보장을 받아야 되건 논문을 내야 되는 상황이면 석사한테도 기회를 많이 주겠죠. 아니면은 교수님 자체의 논문 의지가 뛰어나고 막 실적을 돌이켜보면 늘 1년에 해외 학술지 막 여러 편씩 내는, 그렇다면은 뭐 평균적으로 기회가 많겠죠. 근데 그런 경우는 학생도 많고 경쟁도 치열한 테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케이스는 자기가 박사과정이라면 박사랑 같이 연구한 논문이 주기적으로 쌓여있는 경우가 안정적이고 좋은 경우일 것이고, 석사로 지원한 연구실이라면 석사랑도 주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실적을 배출하고 있는 경우라면 신뢰감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연구실이라는 의미가죠. 밀크티 만들려고 해요. 진하게 우린 홍차에 이 우유가 성분이 좋고 더 건강한 우유예요. 여기에 일단 홍차를 부어야죠. 색이 너무 예쁘다. 핑크를 적당히 보여주고, 탄수화물로 먹기 위해서 스테비아 설탕을 아낌없이 부어주고 쉐킷 해주면 탄수화물 피터식 밀크티가 완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 생각에 중요한 게 인건비나 연구비 여부인 것 같은데요. 들어갔을 때 연구비 지원을 받고 인건비 지원도 받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수업 조교 같은 거 덜하고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그 명목으로 RA로 살아갈 수 있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여부잖아요. 교수가 갖고 있는 연구비가 없는 경우에는 수업 조교 같은 걸 하면서 연구와 관련 없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고 시간 활용의 여부랑 관련된 실용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연구비가 있는 경우에는 물론 시행착오는 있겠지만 어떤 계획이 존재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훨씬 연구 진행이랑 결과의 정리나 이런 것들이 수월하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엔 미국 대학원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교수의 역량만큼 중요한 게 교수가 연구비를 가지고 있냐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입학을 하고 교수의 연구비가 끊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입학하고 나서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100% 통제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미국의 박사과정 들어갈 때 교수님이 연구비가 있었어요. 그 뒤에 교수님이 연구비를 더 이상 따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거의 전 과정에서 수업 조교를 했어요. 일반적으로 따져봤을 때 박사과정 전 과정 동안 RA로 일하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시간 활용뿐만 아니라 연구를 얼마나 리스크와 통제되지 않는 지연 같은 게 발생하지 않고 효율적이고 스트레스 덜 받고 할 수 있느냐랑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 저는 제가 만약에 다시 돌아가서 연구실을 지원한다면 연구비랑 인건비 보장이 되고 RA를 할 수 있는 연구실에 가고 싶다는 희망은 좀 있어요. 교수의 연차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데요. 그 교수가 조교수인지 부교수인지 정교수인지의 여부예요. 주니어 교수님들, 보통 조교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약간 중소기업의 장단점이랑 되게 비슷한 면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채분업화 되지 않고 시스템이 안 갖춰진 경우다 보니까 모든 일을 다 배워볼 수가 있고 독립적인 연구자가 될 생각을 했을 때도 같이 일하는 그 주니어 교수가 배울 게 많은 분이라면 또 밀착으로 이렇게 배울 기회가 많으니까 조교수의 경우에는 연구 압박이랑 승진 압박을 받기 때문에 연구 성과를 바라는 측면에서는 또 좋을 때도 있어요. 근데 단점은 자체 개인적인 요인에 학생이 너무 큰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가 체계 같은 거를 못 세워놓는 경우라면 연구 자체가 되게 체계가 없이 지연이 되고 어그러지고 교수님이 안 풀리고 있을 때 나도 덩달아서 되게 안 풀리고 이런 게 단점인데 요즘 역주행으로 뜬 가수 브레이브 걸스 아시죠? 프로듀서가 용감한 형제잖아요. 보면은 그 사람의 개인적인 역량 그리고 작곡 능력에 브레이브 걸스의 흥망성쇠가 되게 큰 연관이 있잖아요. 연구비 이런 면에 있어서도 좀 대우를 못 받거나 이런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조교수랑 일을 하는 게 모험이지만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정교수 출신 교수님의 경우에는 네임 밸류 같은 것도 있고 동문이 많거나 또 향후 취직 같은 걸 원할 때도 메리트가 있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선배한테 배우는 것도 많을 수도 있고요. 근데 정교수 랩의 좀 안 좋은 점은 교수 자체가 타성에 젖어 있는 경우는 더 이상 연구 실적을 더 많이 내는 게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학생이 갖고 오는 학위 논문 프로젝트 그냥 봐주고 회사에서 졸업시키는 그런 경우가 이제 한국에는 되게 많죠. 미국에는 정교수 랩에서 흔히 일어나는 현상이 연구 욕심이 없진 않으신데 이미 양적인 연구 성과가 중요하지가 않은 상황인 거예요. 웬만한 연구 결과로는 저널 논문으로 많이 안 내려고 하는 거예요. 체면도 있고 명망도 있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좋은 성과만 내고 싶어 하니까 자기가 한 연구가 논문이라는 성과로 도출되기까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선호하고 내가 얼마나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해서 연구실을 생각해보는 게 중요한데 그 다음에 제 생각에 중요한 게 이제 교수님의 인품인데요. 이게 왜 이렇게 늦게 나오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중요하죠. 너무 관심이 이쪽에만 되게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미친놈도 있고 이거는 트라우마 방지를 위해서 교수님의 인품 하나만으로도 가면 안 되는 연구실이 있죠. 그런 연구실은 김박사넷에 보면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피해야 되는 데지만 그렇지 않고 애매하게
보통으로 점수가 나오는 데라면 그냥 교수님은 평범한 보통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어쨌든 존경스러웠다가 어쨌든 실망했다가 제 생각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거라고 보거든요. 교수님의 인품이 되게 걱정되고 체크하고 싶다면 먼저 김 박사에서 체크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선배 졸업생이 있다면 이메일을 한번 드려보세요. 솔직히 쓰레기 같은 교수니까 절대 들어가지 마 라는 말을 안 하실 가능성도 높아요. 굳이 욕해봤자 자기한테 안 좋은 영향이 갈 수도 있잖아요. 들을 때 걸러들어야 돼요. 조금 난처해하면서 말을 돌려서 하면 이건 저긴 어떤 행간의 의미가 있구나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객관적으로 따져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측면은 연구실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 생각엔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좋은 추억을 남기고 얼마나 비정형적인 그런 지식을 전수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인 것 같아요. 인맥을 쌓을 수 있냐 이런 여부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좋은 선배가 많거나 하면은 전수해줄 그런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가 좋은 사람이고 배울 게 많은 사람이어야 도움이 되는 건데 막 그런 것까지 통제를 해서 대학원을 가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안 맞으면 안 보면 되잖아요. 꼭 붙어야 되는데 뭐 이런 게 보통은 아닌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분위기랑 관련이 있는 요인이 박사과정이랑 석사과정 학생의 수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제가 석사과정으로 어느 연구실에 가고 싶은데 저 말고는 다 박사밖에 이러면 솔직히 제 목소리가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석박사 통합으로 가는 거라면 박사가 많은 연구실에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전에 있었던 박사님들이 체계를 만들어 놓고 난 이후에 계승 발전시키는 역할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같은 연구실에 오랜 시간 있으면서 언젠가는 주도적인 역할을 맡을 수가 있을 테니까 가장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이제 강의 전달력인데요. 교수님이 아무리 강의 잘해봤자 대학원생한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사람은 다 모든 거를 다 잘하기도 어렵고 자기만의 점이랑 약점이 있단 말이에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뭘 잘하고 좋아하는 사람인지를 그리고 여러 가지 외적인 상황도 따져봤을 때 내 단점을 보완해주고 가장 좋은 상호작용을 낼 수 있을 만한 연구실은 어딜지 고민을 하는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안녕히 계세요.